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좀 강남 부동산이랑 그 외의 부동산의 움직임이 지금 꽤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 중간에 얘기하는 것보다 미리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게 강남 부동산의 강세가 본질적인 건지 현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저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거면은 강남 부동산을 사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돼요. 만약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고 자산을 사고 싶은 분이라면요. 현상이라면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지금 강남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이에요.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고 현상적인 것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똘똘한 한 채, 그리고 투자가 아니라 내가 거주할 집 한 채만 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정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 채 있던 걸 팔고 한 채만 남기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한 채만 사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매수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그 결과 당연히 제일 좋은 거,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상승 가능성이 제일 높고 장기 거주를 가장 희망하며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받거나 개발했을 때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 때문에 강남 아파트의 강세는 계속 이어져 온 거고 22년도의 하락 이후에도 가장 빠른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21년도 말부터 대출 총량 규제를 했습니다. 즉 대출을 규제한 건데요. 이건 사실 자유시장이 아니죠. 대출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들은 부자분들이 아니겠죠. 부자분들이 현금이 많잖아요. 또는 부자 부모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산층 분들이나 서민분들은 역사적으로 대출이 꼭 필요해요. 은행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서민이랑 중산층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자금통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자분들은 집을 살 능력이 남아 있고요. 중산층 분들이랑 서민분들은 집을 살 능력이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수급입니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공급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출을 틀어 막으니 중산층과 서민 아파트는 매수세가 없으니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되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현상도 있고 집을 싸게 팔고 있는데요. 높은 층, 부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같은 이론으로 따져도 싸게 팔 이유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싸게 팔지도 않고 반면에 대출에서 자유로우니 매수세는 들어오니까 거꾸로 올라가면서 일명 초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처럼 사람마다 현재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 다르고 전망이 다른 적이 여러 번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남 아파트 또는 잠실 아파트를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나쁘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게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장의 거래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 곳은, 또 강남 3구는 그 지역들의 일부는 한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거래된 곳이 아니에요. 시장이 뭔가 예전처럼 활기 있게 뭔가 건강하게 팡팡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떨까요? 시장이 가격도 제대로 못 올라갑니다. 회복도 더뎌요. 이렇게 나눠보면은 정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회복을 이제 시작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정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 온 아파트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누구나 의견이 달리겠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도 지금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이런 좋지 않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경기 침체입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은 상승세다. 요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 결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도 좋은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수가 안 좋아도 이 영향을 받는 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서민층이랑 중산층이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받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까지 틀어막았습니다. 벌이는 빠듯하거나 줄어들었는데 대출을 쓸 방향은 없고 그 와중에 기존 대출은 금리가 2배, 3배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안 좋고요. 비교적으로 여기서 자유로운 분들, 여전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자산 시장 자체가 수요가 많은 곳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산 시장이 건전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분들도 한번 하락을 했다가 회복된 거였거든요. 근데 회복되는 과정에서 특히 기존에 본질적인 거기도 했지만 현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돈이 쏠린 겁니다. 뭐든지 이제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잖아요. 데미지를 덜 받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으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